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K투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K투터는 문제은행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은행을 이용해서 학원에서 1대1로 개인별로 수준별로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과외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회사에서 직영으로 K투터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 수학학원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뭐 노하우,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15개 정도를 직영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잘 되는 데는 있고, 그리고 돈 까먹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까먹었지만 어떻게 해서 까먹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된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시간 내주신 많은 원장님들한테 한번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직영학원을 한 5년을 운영했는데, 5년 동안 올바른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계속 수정 보완을 해서 한번 베스트 솔루션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어떻게 하면 학생이 많고 오래 다니고 퇴원이 적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굉장히 많겠지만 저희가 확인된 부분을 한번 공유하는 자리로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K투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학학원으로서 성공을 하시길 바란다는 자리가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 이 화상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K투터하고 오늘 학원으로 살아남기 노하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이제 화면이 보이시죠? 자,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K투터고요. 저희는 2010년부터 수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은행,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만 중학교, 고등학교 개념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집,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SK텔레콤하고 EBS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앱 형태로 학생들에게 문제, 해설 등등, 지금 현재 나오는 뭐 문제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를 2010년에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했죠. 여기서도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얻은 실질적인 노하우로 만들었다라는 거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저희 직영관의 형태고요. 저희 직영관은 여기 있는 직영관들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큰 곳이 수지관인데 수지관이 교실이 6개 정도 됩니다. 한 교실은 보통 학생 20명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곳은 구반포인데 구반포는 교실이 3개입니다. 당연히 20명 정도 들어가고요. 상담실 하나 있고, 구반포 같은 경우에는 학원 허가가 겨우 나오는 35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아도 100명, 수지관 같은 경우는 한 200명 되겠네요. 적은 곳은 한 60명 정도고, 선생님은 한 분이 20에서 3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이 맡는 학생은 중1부터 고3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선행한 애, 안 하는 애, 이런 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1대1로 수준별로, 그 진도도 다 다르죠. 어떤 친구는 선행했고 어떤 친구는 재진도, 심지어 후행하는 친구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1대1로 개별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 이 시스템도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잘 하느냐, 실제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 노하우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대치관에서 운영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판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3만 문항 정도 있습니다. 중등이 8천 문제, 고등이 2만 2천 문제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험지는 1단계부터 7단계로 저희가 수업에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단원별로 20문제씩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지 형태로 문제 은행을 넣어놨습니다. 이미 뽑아서.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제가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 형태로 모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지에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지 않고 여러 유형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난이도별. 그래서 학생한테 바로 부여하고 학생이 풀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소단원별로 저희가 이렇게 개념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월간 K-튜터라고 해서 끝났어요. 저희가 매달 네. 시험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월간 K-튜터라고 중학교 1학년부터 다음 달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나오는데 고3까지 모의고사 형태로 30문제씩 매달 제공해 드리고요. 3점 문제, 4점 문제 이런 것도 모아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규과정 문제 DB는 이렇게 대략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PK 이제 학원에 이제 박 원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박 원장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수업 교수 노하우 중에서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이 망각곡선에 기반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문제를 주고 채점을 하면 틀린 문제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 K-튜터에서는 틀린 문제를 숙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확인합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학생한테 설명을 해준 거를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확인합니다. 2주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맞춤 문제는 계속 빼면서 계속 틀린 문제를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오답 과제를 만드는 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으면 버튼 한 번으로 오답 과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기간은 클릭해서 만들면 그 기간 안에서 틀린 문제만 따로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유형을 보면서 문제를 추가해서 쉽게 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2주 과제를 주고 그리고 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기반을 해서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PK에서는 그 부분을 학생한테 일일이 이걸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답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요. 그리고 이 PWB라는 거는 저희가 이 오답 가지가 계속 오답이 나오죠. 이거를 자동 버튼 한 번으로 학생별로 이렇게 오답 책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문제은행이나 교습 이런 부분은 뭐 저희 거를 쓰시기도 하지만 선생님들 중에서는 직접 문제를 만들기도 하시고 족보 가져오기도 하시고 자체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학생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이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데이터나 어떤 가치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잘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지속적으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 거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많이 맞히는데 2등급은 틀리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계속 저희 회원들에게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문제를 만들었지만 실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은행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학부모가 정석을 원하기도 하고 학생이 뭐 저희 학교는 시험 문제가 뭐 블랙라벨에서 나오니까 서술형 그걸 풀어주세요. 당연히 학생들의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나 시중교재는 오답 관리가 잘 안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고 품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선생님들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관이나 혹은 저희 K투터 시스템을 쓰고 있는 뭐 지금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시중교재나 각자 교재를 각자 올려서 저희 문제하고 편집해서 오답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도 오류는 생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제를 수학 선생님이 잘 만들어도 실제 사고는 어디서 나냐면 타이핑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수학 문제 타이핑을 하면 외주를 주거나 알바를 쓰는데 선생님이 타이핑을 해도 실수가 있어요. 수식이라는 게. 근데 그 틀린 수식 하나 때문에 교정을 잡는 게 어마어마한 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아는 선생님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K투터에 탑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 15개 직영관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하기 전에 3년, 4년에 걸쳐서 이미 학생들에게 풀게 했던 문제입니다. 당연히 오류가 나오면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저희가 다 수정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수정해서 올라오고 신규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저희 쪽에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틀렸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완전 수정, 교정을 끝낸 후에 지금 이제 다른 원장님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있어서의 완결성이나 완벽성은 다 어떤 문제 은행보다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저는 이 회사에서 2011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신지형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은 예전에 올풀 출판사에서부터 2007년부터 계속 수학 문제를 만들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전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K투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수학학원에서 나름대로 느꼈던 바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뭘로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학학원으로 성공하려면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매일매일 등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기 등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애들은 뭐 잠깐만 소위 말해서 뭐 안고만 빼고 사라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등원하게 해야 돼요. 엄마가 와서 학생을 등록하게 갈 수 있어요.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등등 해서. 근데 학생이 싫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상관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이 매일매일 등원하게 하려면 어떤 장치를 써야 되냐. 5년 전하고 다르게 요즘의 애들은 학원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문제 다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학생의 신경을 써줘야 되고 최대한 신경 써주고 맞춰주고 이 학원, 이 원장 선생님이 나를 배려해준다. 다른 학생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굉장히 관리 툴이 완벽해지면서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군중 속의 원 오브 댐이다라고 하는 순간 애들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건 굉장히 뭐 애매한 얘기지만 무언가 비법 같은 거를 계속 학원에서 학생한테 줘야 됩니다. 어느 학원에서나 줄 수 있는 약간 뻔하다, 뭔가 클리셰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밑에 썼는데, 학생한테 끊임없이 매일 등원하게 하려면 미션을 줘야 됩니다. 오히려 학원에서 학생한테 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무언가 비법 같은 게 있다라고 할 때는 다른 학원하고 다른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등록을 하려면 다음 달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번 달은 좋았어요. 그럼 다음 달은 뭐가 있을까? 그럼 그 다음 달엔 뭘까? 1년 후엔 뭘까? 라는 거를 끊임없이 학생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기대감이라고 썼고요. 네 번째는 요즘 들어서, 제가 5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배려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게 습관이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좀 받아들이기는 힘든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봤고요. 그러면 하나 더 해서, 저희 K-2 수학학원에서 제가 생각을 한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텐데 수학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는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사실 원장님들 학생하고 상담을 엄청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15개 직영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정말 많은 학생과 어머니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 뭐 하루에 많게는 뭐 10명, 20명도 해보고, 그걸 강남부터 시작해서 중계, 뭐 송도,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본 상황 인식은,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수학 정복은 무지무지 오래 걸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과 수학은 특히 미적분, 뭐 초월함수 미적분인 미적분 2는 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두 번째, 애들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내 현재 등급이 이거니까 다음 등급 목표 언제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급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등급이면 강남 가면 몇 등급이지? 혹은 뭐 어떨까? 다음 달엔 날 어떨까? 현재 나의 수준과 위치에 대해서 공부만큼이나 궁금해. 오히려 이걸 더 궁금해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이것만 궁금해해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모의고사를 차라리 서로 문제를 제대로 시간제 놓고 풀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원장한테 물어보고 몇몇 개 한두 다음에 물어보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선생님과 시험, 소위 말해서 마법 같은 비법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학원을 찾아갑니다. 내 친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옆에 애가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등급이 올랐어. 그러면 그 친구가 밤새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학원을 갔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있는 파랑새 같이. 그럼 실제로 그런 학원은 없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대박난 어디만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서너 달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수학은 등급이 오르려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한두 달 만에 학원 다녀보고 뭔가 선생님이 주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학원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학원을 계속 메뚜기처럼 두세 달, 세 달에 한 번씩 옮기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1, 2년 지나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공부 안 한 건 생각하지 않고 수학 정복은 오래 걸린다. 내가 어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비 고1 때 학원 잘못 다녀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어느 학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공부법이 따로 있다. 혹은 어머니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적분 2 같은 경우, 미적분 1이나 뭐 확통이나 뭐 수투, 고등학교
특히 제일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적분 원이죠. 미적분 원 여러 번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반포나 대치나 이런 쪽에 오면 선행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와서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미적분 기백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번, 4번 봐야 되니까 어려워서 선생님 다 필요 없고 3번, 4번 뺑뺑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원장이 맞거나 선생님이 뭐 다른 의견을 줘도 뭐 그냥 듣지 않고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 인식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학생하고 학부모가 저희의 소비자고 결정 주체니까 저희는 안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트레이드 오프하고 잘 설득하면서 원래 성적이 오르는 그 방법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한번 논의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노하우가 뭐냐? 올바른 수학 공부법.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학생이 한 번 왔을 때 1시간에 20문제씩 80문제를 6개월 푸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일단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학생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죠. 반드시 학생이 스스로 집중하고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 성적이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외우라고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100문제를 줘도 뺏기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을 하던 뭘 하던 상관없습니다. 올바르게 학생마다 맞게 교재가 선택이 돼야 되고 학생 수준에 맞게 문제나 난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대1 수업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 튜터링이 되고 계속 모든 문제은행 시스템들이 그렇게 나오고 어찌됐건 팀 수업이 의미가 있고 과외를 선호하게 되고 이러는 부분이 비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죽어나는 거죠.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찌됐건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답 관리가 반드시 돼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진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건 학생하고 학부모와의 약속이거나 일정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속도 관리. 아무리 문제를 잘 풀더라도 속도 관리나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강남에서나 특히나 어려운 학교에서는 50분 안에 20문제 못 풀어요. 결국은 다 아는 문제인데 틀리고 왔다 그러면서 원장님 탓하고 애들은 선생님 탓하고 결국은 학원 바꾸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초식에 재놓고 속도 관리 해주지 않으면 모든 애들을 일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수준하고 등급을 비교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 뭘 하고 너는 현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계속 안 되는 부분, 너가 지금 약한 부분을 계속 알려줘야 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게 결국은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음의 안정인데 학생이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수학 공부법이었습니다. 조금 원론적인데 이제 좀 이따 뒤에 들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원장님 학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침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에 대한 자문이기도 합니다. K튜터 수학학원을 과연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는 걸까? 어제도 누구누구 퇴원했는데 그 친구 분명히 휴원하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이 없지? 그저께 상담했던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는 걸까? 왜 그 선생님은 열심히 안 가르치는 걸까? 등등등등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옆에 학원은 설명에 기똥차게 하는 것 같은데 학생도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오늘은 그쪽 학원도 다니는 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 학원은 경쟁력이 뭘까? 도대체 무슨 시스템을 쓰는 거지? 그 학원 원장은 잘 가르치는 걸까? 아니면은 뭐라는 걸까? 매일매일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실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마는데 실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일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개별 맞춤 커리큘럼을 설계해요. 애들마다 다 달라요. 당연히 수준도 진도도 다르니까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 학생이 등원할 때마다 오늘 목표에 맞는 수학 문제를 저희가 프린트해서 줍니다. 풀라고 해요. 그리고 애들마다 다 오답 관리하고 진도 관리하고 그리고 풀이 속도 조절해줘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 힘든데 한번 해보죠. 그리고 틀린 문제는 풀이해줘요. 그리고 유사 문제나 혹은 틀린 문제하고 비슷한 유사 유형의 시중 교재를 줍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해주죠. 저희도 제공하고 뭐 매스플랫이나 다른 데도 해줘요. 자, 이렇게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저장해서 시험 기간에 다시 다 모아놨다가 매일매일 푼 거를 2주나 한 달 후에 내신 기간 때 다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주요 시중 교재 프리노트도 또 해줘요. 프리 과정 봐주면서 서술형도 대비해줘요. 그리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오답 노트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강남 학생들하고 비교한 성적표도 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마 원장 선생님은 아마 알아놓으실 거고, 이걸 일일이 이렇게 막 신경 써서 하면, 아마 선생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마 퇴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접점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치동의 K-튜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한번 하고 있어요.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원장은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 대치동 K-튜터 원장님이 그만두실까봐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카톡에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생님들도 다행히 잘 계시지만 뭐 한약을 다려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힘드신데 근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엄청납니다. 제가 나중에 다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5년 동안 만든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규생이 들어오면 학원에 옵니다. 참고로 K투터 대치 수학학원은 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단지도 뿌리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도 아깝고 저희는 뭐 디스쿨 이런데 광고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10명 중에 9명은 추천입니다. 학부모 추천, 학생 추천. 한번 해보는 거죠. 광고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원을 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왔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설문지에다가 저희가 다 적습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물어봐요. 공부한 진도, 공부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과정의 바로 전 단계에서 저희가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성적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원장이 설계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학생한테 있는 대로 얘기하고 학생이 등원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보면 요거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진단평가입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진단평가가 이렇게 수준별로 다 되어 있고 20문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이렇게 몇 점이고 모든 문제마다 난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답률. 이 정답률은 K투터 실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느 등급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만일에 등원하게 되면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학생의 난도가 나오죠. 등급이 나오면 보통 수업 커리큘럼을 저희가 B1부터 K5까지 7단계가 있는데 선행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경우 이 정도면 4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4등급일 경우는 저희 B1, B2로 수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등급 정도 되면 B1, K1, K2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내신 대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중 교재의 프리노트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시스템을 다 학부모한테 보여줍니다.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고 수업을 3개월, 6개월 어떻게 진행하겠다 등등에 대해서 계획도 당연히 모든 원장님들 하시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성공한 애들의 실제 데이터를 당연히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등급을 올릴 때 저희가 봤을 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문과는 6개월 걸립니다. 1등급 올릴 때. 고등학교 이과과제는 1년이 걸리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9시간 공부했을 경우 학원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학원을 더 많이 등원해야 되겠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럼 엄마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아까운 분은 저희가 지금 K투터 배치는 일주일에 9시간,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4시간 조금 넘게 오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 56만 원입니다. 중학생은 48만 원이고요. 근데 이렇게 등원했을 경우 고등학생 문과는 6개월 걸립니다. 1등급 올리는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얘기해요. 우리 3개월 만에 올리고 싶다. 그럼 저희는 얘기합니다. 애가 견딜 수 있으면 일주일에 4번 오시라고. 112만 원입니다. 56만 원. 돈도 돈이지만 애가 못 견딥니다. 하루에 한 번 오면 80문제씩. 일주일에 4번 오면 320문제 푸는데 애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간혹 정말 급한 경우에는 합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시작을 하는 거죠. 시수까지 다. 그래서 오게 되면 저희가 아까 왔던 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책을 만듭니다. 실제 수업은 학생한테 시험지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책을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학생마다 이름마다 다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나갈 책을 줍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이거 끝내자.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등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 단기 목표, 미션을 저희는 학생한테 준 거죠. 그리고 안심을 시킵니다. 매일매일 내가 틀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줄게. 그리고 틀린 문제를 깨끗한 시험지에 만들어서 너한테 숙제로 줄 거야. 너는 그것만 풀어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주 후에 이틀 후에 너한테 주고 2주 후에 주면서 우리가 계속 틀린 거를 체크해 줄게. 너는 선생님만 믿고 와. 자, 학생은 매일매일 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이 문제를 첫 문제 풀면서 88점 이상 받으면 단언컨대 전국모의고사 1등급 나와. 너 진단평가 받는데 82점이지 6점 올려야 돼. 그러려면 4개, 1개 반 더 맞춰야 돼. 단기 목표를 줍니다. 안심을 시켜줍니다. 선생님한테 신뢰를 줘요. 해야 될 일을 줍니다. 그리고 애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해요. 오, 1개만 더 맞추면 되네. 1개 반만 더 맞출게.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요. 이걸 1시간 안에 풀어야 돼. 딴짓하지 마. 화장실 갈 시간 없어. 대신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틀린 문제는 내가 여기 비법 노트에 네 거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봐. 그리고 다 기록해 놨으니까 시험 기간에는 내가 틀린 거 다 줄게. 애를 안심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애는 선생님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고 딴 생각 안 합니다. 딴 생각을 안 해야 퇴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면 이렇게 프로세스를 합니다. 학생이 등원하면 숙제를 어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왔죠. 자기가 풉니다. 그걸 저희 채점하는 선생님, 저희는 실장이라고 하는데 실장한테 제출을 해요. 실장이 몇 문제 안 되니까 후다닥 채점합니다. 결과 입력합니다. 선생님 단말기에는 결과가 들어와요. 그리고 선생님은 애를 불러요. 애는 돌아가면서 부르겠죠. 그러면 오늘 나갈 진도에 대해서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개념서로 5분, 10분이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소단원이기 때문에 금방 설명이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숙제를 리뷰를 합니다. 설명해줘요. 애는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실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나갈 진도, 개념에서 배웠던 진도,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 설계했던 그게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학생은 이 부분 문제를 50분 동안 풀게 됩니다. 그 푸는 동안 다른 애를 다시 3, 4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풀고 나면 다 풀면 학생은 채점하러 나가죠. 채점 선생님한테 제출하러 가죠. 50분 정도기 때문에 애들이 이때 잠깐 쉽니다. 기지개도 피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뭐 사탕도 먹고
채점하는 선생님하고 농담도 따먹고 그리고 뿌듯해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대부분 20문제를 푸는데 그중에 4개, 5개 정도가 틀립니다. 왜? 저희가 4개, 5개 틀리게끔 난도에 맞춰서 주거든요. 그러면 4, 5개 틀린 거를 채점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다시 리뷰를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문제를 풉니다. 다시 제출합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 요 6, 7, 8 과정이 한 3번에서 4번 반복됩니다. 80문제를 풉니다. 애들은 15개 정도를 틀려요. 자, 틀린 거를 한 번 더 리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틀린 거에 대해서 2번 리뷰가 되죠. 그리고 틀린 모든 문제를 프린터에서 숙제로 줍니다. 애는 15문제를 새로운 시험지에 들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원할 때 다시 이게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틀린 문제 중에서 여러 번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석 달 지나면 과정이 하나 끝납니다. 그럼 틀린 문제만 쫙 모아서 책이 나오죠. 그리고 매일매일 틀린 거를 선생님이 비법서에 적어주죠. 나만의 비법서가 탄생이 됩니다. 그 시험지는 다 모여져 있죠. 그리고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업하는 거를 밴드나 여러 가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머니한테 제공됩니다. 그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면 학생이 다른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적은 오릅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 제가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해보니까 등원 시 80문제 꼭 풀어야 돼요. 1시간에 20문제. 당연히 처음에 오면 애들 하루에 20문제도 못 푼 애들 태반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끌어올려야 돼요. 시간 내 목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시수를 늘려야 된다고. 결과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만일에 안 지키면 성적이 안 오르면 저희가 이걸로 디펜스. 어머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20문제 풀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른다고.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디펜스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학원을 퇴원하지는 않아요. 확률이 줄어요. 그리고 저희 오답과제, 2주과제, 한 달에 평가하는 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성취도 평가, 시중 주요 교재 프리노트 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생님한테 계속 체크합니다. 고3의 경우에는 기출 킬러 문항, 뭐 자이스토리 등등 다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하고 원장님의 열정을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학부모하고 학생한테 끊임없이 수준과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1000문제 이상을 풀었는데 평균 88점이 나오고 시간당 30문제 풀면 전국모의고사 1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92점 넣으면 자사고 그 다음에 강남학교에서 학교 내신 1등급 나옵니다. 94점 의치대 개런티입니다. 82점 2등급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수치인데 학생이 이런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150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1500문제가 이상 풀면 학생이 글씨가 이뻐집니다. 정리가 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3000문제 이상 풀어야 등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학생이 와서 일주일에 2번 오는데 한 번 오는데 60문제 정도 푸는 게 맥스예요. 처음에. 나중에 80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120문제, 한 달에 480문제, 500문제죠. 1500문제, 우리의 목표 1500문제 가려면 석 달 다녀야 돼요.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석 달 동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생이 그만두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때는 초집중 단계로 학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드린 목표, 오늘의 목표,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하울링이 생겨서 제가 잠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 단기 목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신경을 써요. 이때 이것만 넘어가면 퇴원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3000문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애들은 거의 퇴원하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거죠. 대학 가거나 혹은 뭐 다른 이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원장 선생님이고 원장 선생님 안에서 많은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있다면 이 기준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아는 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고,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마다 과정이 끝나면 애들별로 다 오답 과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단거나 해주지만 이 부분은 지금 보이는 이거는 초록색 보이는 건 저희 밴드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하면 학원이 멋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뭐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스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관리 툴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치관에서 쓰고 있는 실제 활용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튜터를 쓰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파워포인트로 보여줬던 걸 제 실제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한테 시험지가 가고, 이 화면은 철저하게 선생님용이고요. DB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DB는 잘 보이시는죠? 이렇게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있긴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중등부터 고등까지 개정은 지금 개정된 것도 나왔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원별로 개념서와 가장 쉬운 거 B1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가 20문제씩 수업하기 아주 편하게 저희가 슬롯 방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이 오면 이런 것들을 클릭하고 바로 과제를 부여할 수 있게 학생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저희 대치관의 성인한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한 반에 19명 지금 수업하고 있네요. 현재 아직도 지금 다 퇴원했을 텐데, 네, 이렇게 등원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 학생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있죠. 김성이나 이 학생 지금 저희 학원 와서 11,000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김태건 학생 17,000문제. 나머지 요 학생들은 신규죠. 저희 학원은 그래서 장기 등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4,000문제 푼 친구, 3,500문제 푼 친구. 다 추천으로 들어온 친구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각오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한 학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보다 좀 다른 학생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자, 오늘 이 친구한테 과제를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버튼 클릭만 하면 학생한테 과제가 이렇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다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추가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중교재를 주셨네요. 저희 안에 보면 이제 제가 DB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다. 그럼 이렇게 제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개념서 하나 볼게요. 개념서를 애들한테 주거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출판사기 때문에 개념서를 실제 시중교재처럼 똑같이 조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도 그냥 툭툭 끊어 쓰지 않고 굉장히 많은 글을
설명하듯이 넣습니다. 학생이 읽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풀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풀었죠.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생한테 미리 읽고 학원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B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쉽게 거의 뭐 프리 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트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한 문제 수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실시간 정답률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 저희 K투터 시스템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결과 입력을 하면 정답률이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리뉴얼이 돼요. 실시간으로 보면 그러면 이 문제는 74네요. 정답률이. 이 문제는 90이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앞쪽은 대부분 쉬운 문제고 뒤쪽은 어렵습니다. 자, 23번 문제 정답률이 67이죠. 학생들한테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K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어려운 거죠. 선행을 하거나 하는 학생한테는 잘 주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정규 과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3만 문항이 있고 이 3만 문항은 동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성취도 평가 말씀드린 대로 진단 평가도 있고 성취도 평가도 있습니다. 과정마다 성취도 평가가 이렇게 쭉 다 들어있고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끝났을 때마다 학생한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도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단평가 이게 직영관용이 있고 외부용이 따로 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를 저희가 약간 직영관에 맞춰서 몇 개 빼놓은 게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뒤쪽까지 기하 벡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도 한번 보시면 난이도는 2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단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규생 인터뷰할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간 K투터 매달 신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1, 2는 이번 달부터 나가고요. 원래 중3부터는 이렇게 쭉 모의고사 형태와 3, 4전짜리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거 한번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형태도. 그리고 뭐 이런 1번부터 이렇게 20번, 2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답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성적표를 보면 등급이 나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올리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 직영관에 해당되는 학생한테도 실제로 똑같은 조건을 풀리게 해서 등급 크로스 체크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102X 요건 이제 저희가 계속 제공해드리는 DB인데 요게 이제 이겁니다. 각 단원별로 요 문제는 2등급이 맞고 3등급이 틀리는 경우, 1등급도 틀리는 경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을 활용하시는데 쓰실 수 있도록 네, 여기 이렇게 정답률이 나오죠. 정답률이 40%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정답률 20%짜리도 못 푸는 거죠, 애들이. 요거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이제 풀리는데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제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교재들이 프리노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석 책에다 대고 보고 풀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용하시면 정석의 오답 노트 관리가 됩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책들이 다 있습니다. 블랙라벨, 일품, 센, A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책들에 프리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들한테 저희 정규과정 말고 지금 수업하는 여러 가지의 수업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DB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학생한테 과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가 된 게 이렇게 되고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거를 안 하셨는데, 자, 예를 들면 성인환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12월 28일 날에 지금 이렇게 수업을 했네요. 학생이 그때 시험 풀고 K2에서 2개 틀렸죠. 1개 틀렸고 지금 거의 안 틀렸네요. 되게 잘했네요. 그 외에 또 틀린 거 이런 부분을 여기에 버튼 한번 누르면 여기에 해당 틀린 문제가 바로 이렇게 오답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기간을 한번 둬서 한번 볼까요? 이 친구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눈에 수업한 게 보입니다. 결과 입력은 다 해주시는 분이 하고 이분은 정규과정하고 유형연습이라는 교재하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내신 대비를 했네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이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제 부여는 아까 제가 했던 그 방식으로 하고. 자, 지금 현재는 시중교재 센으로 하네요. 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시중교재 말고 다르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 이걸 했을까요? 자, 보이나요? 공부한 게. 이 친구는 저희 정규과정으로 처음에 B1 하다가 얘가 괜찮았나 봐요. 커리큘럼을 수정했네요. B2부터 K1, 2 이렇게 풀기로 바꿨어요. 성적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88.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8이면 첫 문제 정도 나오면 1등급 나와요. 근데 B2를 풀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1등급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눈에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약점이 항등신고하고 나머지 정리는 평균 까먹고 있어요. 82에서 84. 자, 엄마하고 상담하거나 학생할 때 바로 있죠. 여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평균이 88인 친구가 여기 74예요. 바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약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그 다음에 또 요 오답 현황, 오답 히스토리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학생 지도에 있어서 한번 DB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불러오니까 느리네요. 자, 이게 이렇게 오답 히스토리가 남아있죠.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공부를 좀 91점이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 없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유형 연습을 풀었어요. 이 친구가. 이 K2터 직영관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기출 유형이에요. 자, 2018년 5월 26일 날에 기출 유형 6문제를 줬는데 그날 3개나 틀렸어요. 그래서 오답 설명해주고 이 3문제를 숙제로 줬는데 4일 후에 3개 중에 2개 맞춰왔네요. 1개 또 틀렸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준 거 또 준 거예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네요. 저는 이 학생이 이걸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얘 나중에 다시 주면 틀릴 겁니다. 어찌됐건 기록해 놓고 나중에 내신 기간이나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기 또 있네요. 저희 K2터 인수분해 문제인데 자, 아까도 틀렸죠. 여기 또 있죠. 같이 반복하는 문제죠. 이 친구 인수분해 못하네요. 위에도 보고 지금도 봤지만 많이 풀지 않는 친구예요. 이렇게 약점이 나오면 이 친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예를 들면 뭐 마풀이나 아니면 수능 기출이나 이런 건 수능이 안 나오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20문제 줘야 돼요, 이 친구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약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들. 이렇게 이제 쭉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더 재밌네요. 나머지 정리. 아까 이 친구 나머지 정리 못했었는데 궁금하네요. 뭘 못했는지. 자, 풀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선생님이. 계속 줘요.
맞았는데 계속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치관에서 저희 선생님 마음에 드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 반복하는 거죠. 네, 이렇게 3월 14일 맞고 3월 28일 날 맞췄는데 왜 그날 또 틀렸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여튼 이해 안 되는 게 학생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답 관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있으니 좋아하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진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희에게 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인터넷이 좀 느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캐주터 밴드를 쓰고 있는데요. 자, 밴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쓰는 방식. 저는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캐주터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모든 원장님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건데. 자, 밴드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죠. 이 밴드에는 사실은 누가 들어있냐면, 멤버를 한번 볼게요. 저하고, 대치관의 원장하고, 어, 대치관의 이제 실장이죠. 담당 선생님하고, 어, 학생은 안 들어오고 엄마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밴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최현준 선생님이 최호정 성적 올리기 밴드입니다. 엄마가 같이 들어와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하면 그날 밴드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공유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9시간 전에 했죠. 밴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수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올립니다. 담당 어머니가 이렇게 댓글 달아놨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학원에 전화를 안 하게 됩니다. 가장 학원 운영하는 데 힘든 게 엄마가 선생님 붙잡고 30분 동안 통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적이 이러고 어제 왜 우리의 표정이 이렇고 왜 성적이 안 올라요 선생님. 엄마도 답답해서 전화하는 거죠. 이렇게 밴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붙잡고 있고 30분 가버리면 그 선생님은 그날 컨디션 꽝 됩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해서 엄마랑 싸우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밴드를 운영하니까 엄마가 학원에 전화를 하지를 않아요. 선생님한테 하지 않고. 담당 선생님은 여기 이 글에 조금 있다가 실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답을 하면 돼요. 언제든지 해달라. 선생님이 처음에 밴드 쓰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은 더 좋아합니다. 아예 질문을 못하게 다 써버려요. 그리고 저희는 밴드 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투두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를 해도 엄마는 우리 학생이 어디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원, 개정 수원이죠. 하게 되면 전체 단원이 18단원이고요. 지금 2개 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답니다. 저희는 선생님 담당해서 해요. 전화 안 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애가 잘못됐을 때 저희가 이걸로 디펜스합니다. 엄마가 만족하기 때문에 퇴원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밴드로 합니다.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모든 밴드를 다 가입하죠. 그래서 저는 이 밴드를 다 봅니다. 보는 척 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쓰죠. 저는 밴드가 한 아이디당 2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아이디가 열 몇 개 돼요. 저희 학생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못 보기 때문에 저희 다른 직원한테 제 거를 보고 다 확인하고 특이사항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밴드가 오늘도 보면 새 글이 올라왔다는 게 다 빨갛네요. 오늘 다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밴드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제가 오늘 다 설명드렸던 그 수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해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외에도 뭐 저희 선생님들 쭉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원한 학생들이 적은데 저기 장기 등원하는 학생들.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만 수업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거 잘 써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이 돼서 원장 선생님들 학생 많아지고 오래 다니고 시수 늘리고 그래서 돈 많이 버셔서 지금 이 밤까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보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선생님들한테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질문을 받겠지만 지금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고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보시면 여기에 K튜터 시스템 설명 요걸 PDF 다운받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PDF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쉽게 이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정말 설명 드리실 거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수업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상담 어떻게 하는지 컬이 어떻게 짜는지 저희가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가면 다른 직원이라도 가서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1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별로 자료 올리면 답지랑 매칭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별로 원장 선생님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자료 올리기라고 설명서가 다 되어 있는데 자료 올리기를 통해서 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 올리기의 포맷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PDF, 한글 파일, 화면에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를 아주 편하게 캡처해서 DB 인덱싱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오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시스템 설명서 받으시면 그래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적 분석표 어떻게 나오냐 말씀 주셨는데 성적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성적표 샘플입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이 좀 깨져 보이는데요. 실제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폰트가 깨졌는데 당연히 이쪽에 성적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기간만 설정하면 성적표가 푼 거에 대해서 결과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K튜터 로고는 당연히 프로필 사진 변경하듯이 원장 선생님 학원으로 바뀌면 다 바뀌어서 나오고요. 프로필 나오고 무슨 문제 풀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정답률 나오고요. 네, 그리고 맨 위에는 과정별로 나옵니다. 아주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내신 대비했고 정교과정 저희 거 풀었고 1품 풀었네요. 그리고 블랙라벨 풀고 올인 기출문제집 풀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483문제 풀었고 정답이 이거고요. 79네요. 3등급 학생이네요. 자, 그리고 풀었던 이제 조금씩 과정별로 다 나옵니다.
몇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건데 12월부터는 등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최종 등급이 이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성적표는 이렇게 나와서 오늘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시고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해드릴게요. 동영상은 문제마다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문제마다 동영상이 있고 학생한테 보여줄 때는 시험지에 QR코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찍고 안 찍고는 선생님의 옵션인데 그러면 QR코드로 학생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동영상을 QR코드 찍으면 이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찍었고요. 지금 동영상 보이시죠? 그래서 3만 문제는 전부 이렇게 동영상이 되어 있고요. 동영상 문제가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밑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아주 간단한 공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은 이쪽에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별해가 있으면 나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건 쉬운 문제라서 2분이고요. 좀 어려운 거는 5분, 아주 어려운 건 10분까지 나와 있는 이런 짤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고 한 5분, 6분 선생님들 정도가 출연하십니다. 네. 이건 한 3분 정도 되고요.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쇄 옵션에 동영상 해설 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장했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부여했을 경우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말이죠. 인쇄를 하면 여기에 QR코드가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이라서 안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오답을 할 때만 QR코드를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시중교재 오답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교재를 입력하면 뭐 채점 결과만 입력하면 오답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도 시중교재 이렇게 쓰죠. 유형 뽀개기에서 결과 입력하면 오답 관리가 됩니다. 네. 이 친구 지금 센 이렇게 오답 관리가 되죠. 오답 현황 한번 볼게요. 자, 기간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보네요. 네. 이 친구 문제 몇 문제 안 푼 친구네요. 자, 잘못 선택했습니다. 많은 친구로 한번 해보죠. 사실 저도 이걸 개발을 했지만 잘 쓰지는 못해요. 매일매일 저희가 계속 바뀌어서 이 친구 보면 이렇게 유형 연습은 이건 마플입니다. 마플 올린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마플인 것 같은데 이 관에서 마플 올린 것 같아요. 좀 마더텅인지 마플인지 마플이죠 이거. 네, 마플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플에 대한 이렇게 오답 관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올린 다음에 결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번 4일 틀리고 6일 틀리고 8일날 맞췄네요.
제가 볼 땐 또 틀린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경우 마플을 이 선생님은 마플을 자기가 올려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닥갈리 해서 쓰시네요. 오, 이건 센이네요. 네, 센도 이렇게 쓰시네요. 네. 저작권 위반인데 이 선생님 책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서약서 쓰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근데 개별 학원에는 뭐 출판사에서 딴지 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각, 센 중삼거 이렇게 쓰셨네요. 자, 이렇게 올리고 PDF 설명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네. 네, 어떤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 어떤 관이 잘 되고 안 되는 관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말씀 주셨는데 가맹비가 없다라는 건 지역이 겹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가맹비가 없다라는 건 지역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정석을 여러 학원에 쓰듯이 사실 저희가 이거 툴만 제공을 한 거고 말빨도 말빨이겠지만 사실 이거 편집하거나 관리하는 게 엄청난 열정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공을 좀 들이시면 다른 옆에 학원하고 다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과정 줬죠. 시중교재 올리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분이 올린 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기출 저희 문제 있어요. 이 모든 문제로 사실 학원마다 학생마다 원장 선생님이 편집해서 주면 완전 다른 교재가 돼요. 그리고 2주 과제 계속 체크하고 한 달마다 준다라고 하는 건 다른 방식이거든요. 상담도 당연히 원장 선생님마다 다르실 거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의료기기거든요. 근데 의료기기가 예를 들면 병을 고치진 못해요. 결국 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하는 거거든요. 동네마다 치과가 있고 다 내과가 있지만 다 같은 의료기기지만 다 같은 약을 쓰지만 잘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뭐 열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프랜차이즈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할 때에는 지역권이 당연히 있고 상품이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당연히 지역권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시스템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말씀드렸는데 20만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문제 말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유사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비원 문제 있죠. 아주 쉬운 문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다 그런 문제. 실제로 막 연습시키는 문제들. 근데 이제 정규 과정 문제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유형별로 되어 있어요. 3만 문제라고 하는 거는 3만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되는 관, 안 되는 관은 저희도 있죠. 10개 중, 15개 중에서 잘 되는데 안 되는데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치관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잘 하는 곳은 잘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저희가 관리해도 안 되는 학원이 있어요. 선생님이 2주 과제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과정평가 잘 안 해요. 저희가 계속 가서 독촉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 선생님이 결국 교체되거나 아니면 원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슬픈 일이 벌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하위권 아이들이 따라오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하위권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표는 20문제를 풀었는데 최소 14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왔어요.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걸 못 따라가요. 그러면 저희는 진단평가를 다시 봅니다. 중3 걸로. 근데 이 친구가 중3 거도 못 풀었어요. 다시 또 내려갔어요. 중2 거를 푸니까 70점 맞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중2 거 하자고. 학생이 막 울라고 그래요. 근데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학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시험지.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가 중2 걸 푸는지 모른다. 근데 너 지금 중2 거 풀어야 성적 오른다. 할 수 있으면 할래? 엄마가 하겠대요. 학생도 하겠대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중2 거하고 고등학교 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결국은 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하위권은 그렇게 역행해야, 후행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못 받는다라고 정말 어머니 잘 설득하고요. 근데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못하는 애를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걸 계속 수업을 하면 결국은 2달 후에 애들은 나갑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의 목표, 미래 희망 등등등등 모든 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애가 나갈 때 학생이 선생님 탓해요. 학원 탓해요. 자기 잘못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어떡합니까? 저희 잘못이죠. 그래서 하위권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게 낫고요. 예, 개념 진도는 저희가 아까 개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념서 주고요. 읽어오라고 한 다음에 저희 한 반에 보통 8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그럼 오늘 새 진도 나가면 소단원 하나 해가지고 20문제 정도 풀 수 있는 걸로 5분, 10분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설명해 주는 걸로 한 20문제 풀 수 있게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8명 정도 되고요. 대치관에 한 5년 정도 된 베테랑 선생님은 12명까지 수업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저하고도 다시 한번 했는데 16명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대요. 개판됐대요. 그 선생님도. 엄마한테 항의 들어오고. 그러나 하긴 했대요. 근데 적정은 8명입니다. 8명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시중교재 오답은 오답 관리하면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거는 본문 출력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각자 올린 거는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수업 플로우나 수업 계획 짜기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곳은 하지 않는데 학살로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할게요. 초등 문제는 지금 추가할 걸 고민 중입니다. 지금 문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창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만들다 말았는데 정말 창사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초등. 근데 아직 공개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좀 안 하고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도. 음, 또 뺐나? 이 초등 교과 있고요. 음, 제가 저희가 만들다가 뺐나 보네요. 음,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 창사를 제가 좀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 창사 그 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컨텐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초등은 아닌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하고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등급 기준표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정도인데 등급 기준표도 지금 보완을 해서 저희 성적표에 제공을 하려고 해요. 네, 등급 기준표는 근데 사실 10개 등급까지 필요 없고 1, 2, 3등급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K-투터 정규 과정을 풀었는데 1000문제 이상 1시간에 30문제 푸는데 88입니다. 보통 보니까 1등급. 그리고 2등급은 82점, 3등급은 75점. 이 정도 나오면 전국무 의사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하시면 되고 네, 커리는 준비되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녹화에 대해서는 저는 녹화하는 거를 몰랐는데 이 부분은 학살로의 우리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비 없이 월 14만 원짜리 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당연히 지역권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인하우스로, 인사이드로 원장님 쪽에서 쓰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전화번호 하시면 제가 문의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 전화번호고요. 네, 지금 하시면 14만 원 계속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등원해서 40문제, 80문제 풀면 애가 아마 죽을 겁니다. 보통 저희는 주 2회.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120에서 많이 푸는 애는 200문제. 이 정도 푸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까 여러분 말씀 주셨잖아요. 뭐, 무슨 수업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 공유되나 등등. 오늘 나왔던 이런 질문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